저희가 촬영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좀 세로로 길게 해서 이렇게 찍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로로 나는 좀 더 넓게. 처음에 촬영된 사진을 보니까 좀 좁았죠. 이 좁은 면을 넓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옆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세로로. 자,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근데 화살표 방향이 지금 안 맞죠. 그러면 화살표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아래로 하로에서 바꾸고 보면 화살표 방향의 진행 방향과 똑같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어때요? 그래서 파노라마는 제가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화각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기댈 수 있으면 기대는 게 좋습니다. 의지할 수 있으면 의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돌이나 어떤 인공 구조물이 있으면 인공 구조물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떨림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특수 환경에서의 촬영 자세. 가령 공연장에 갔을 경우 사람이 많으면 팔을 쭉 뻗어서 삼각대 역할을 합니다. 팔이. 그래서 최대한 많이 뻗어서 촬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나쁜 촬영 자세.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쁘게 잡으려고 살짝만 잡는 경우. 떨어뜨려요. 대부분. 그리고 떨림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호흡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것만 보시면 돼요. 노출이 충분한 경우라는 건 빛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셔터가 빨리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떨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볍게 눌러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노출이 부족하면 셔터 버튼을 누르기 2초 전부터 호흡을 가다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셔터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카메라는 제가 아무리 떨림을 잡으려고 해도 사람 인체에 심장 박동이 있죠. 그래서 떨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셔터 스피드 중에 (125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해서 떨림이 발생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125분의 1초보다 높은 경우 200분의 1초나 250분의 1초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잘 안 떨어요. 떨림이 없어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씩 떨림이 발생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손으로 촬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리모컨을 써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선 리모컨을 만약 쓰는 경우, 이게 무선 리모컨이죠. 소니에서 판매하는 거. 얘는 USB 단자에 연결을 해서 유선으로 사용하는 리모컨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촬영 모드를 A나 S, N 모드로 놓으시고요. 저노출 상황에서 떨림 없이 촬영을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모드예요.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 설정 두 번째에 가시면 카메라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카메라 모드에
카메라 설정에 첫 번째 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드라이브 모드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면 단일 촬영과 연속 촬영,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가 있죠. 기종에 따라서 타이머의 초는 약간씩 다릅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7R 마크 2라서 5초, 2초, 10초 세 가지의 셀프 타이머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2초는 어떨 때 쓸까요? 하나, 둘, 촬영. 대부분 셀카 찍을 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5초나 10초는 어떨 때 쓸까요? 자, 보세요. 대부분 셔터 버튼을 누르면 지금 떨림 발생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러한 떨림이 정지하기 전까지는 3초에서 5초가 걸립니다. 근데 렌즈가 작은 경우에는 3초면 잡혀요. 근데 렌즈가 큰 경우에는 중심의 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초까지도 걸립니다. 떨림이 아예 멈추기 전까지는. 그래서 대부분 5초 셀프 타이머를 쓰는 경우에는 렌즈가 작은 경우, 그 다음에 10초는 큰 렌즈를 내가 썼을 경우, 이런 경우에 10초를 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드라이브 모드는 셀프 타이머를 제가 가장 많이 써요. 특히 삼각대에 놨을 때. 두 번째는 제가 무선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쪽 제일 끝에 수리 공구 날짜 시간 설정하는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쪽에 리모컨이 있어요. 얘가 무선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무선 리모컨을 내가 쓸 경우에는 이 리모컨의 메뉴를 켠으로 놓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선이 돼요. 됐죠? 다음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러한 유선 리모컨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반셔터로 해서 촬영도 되고 셔터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정을 시킨다는 말은 보세요. 제가 M모드에서 셔터 타임을 기본적으로 30초가 끝인데요. 벌브라는 게 있어요. 벌브는 내가 임의적으로 셔터 타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령 리모컨으로 반셔터가 되죠. 촬영을 해서 위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볼게요. 그러면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내가 락을 풀 때까지. 그러면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쓰냐면요, 얘는 바다의 파도를 낮 시간대에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셔터 타임을 30초 이상 가져가야지만 안개가 낀 것처럼 파도가 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나오죠. 그대로. 그리고 움직였던 흔적들만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30초 이상의 셔터 타임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저러한 리모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풀었어요. 풀면 이제
촬영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고 나서 촬영된 시간만큼 노이즈 제거를 합니다. 이러한 사진도 마찬가지로 셔터 타임을 길게 가져가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원본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나오고 움직이는 흐르는 물은 궤적을 가져가면서 이러한 표현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유선 리모컨을 씁니다. 그래서 무선 같은 경우에는 벌브가 없어요. 그래서 뭐 30초 이상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선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러한 촬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사진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촬영된 게 이제 끝났네요. 여기 보면 조리개 값은 F16 그리고 셔터 타임이 112초죠. 그러면 거의 2분 가까이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선 리모컨을 써서 이러한 촬영들을 하게 되고요.